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시장 분석과 전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좀 자주 좀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한병화 이사님은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전문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좀 집중도, 포커스, 관심도가 원전 쪽으로 조금 흐르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하향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거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 비중은 문재인 정부 때 두 차례 이제 목표치가 제시됐습니다. 원래 초기에는 2030년까지 20%를 제시를 했다고요. 네. 문재인 정부 거의 말기에 탄소 감축 목표를 올리면서 2030년 30%로 상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표는 사실은 좀 달성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20%만 달성되어도 참 좋겠다 이랬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목표치는 아무래도 20에서 한 25% 사이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사실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7.5%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설치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사실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재생에너지 조금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향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뭐 약속을 또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에서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아직도 선언하지 않은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재생에너지, 소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또 제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조금 미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실행 방안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뭐 아리백은 기업들의 생존과 관련된 겁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선언 포함한다고. 현재 한 17개 대기업이 발표를 했고요. 삼성그룹이 이제 조만간 대부분 계열사들이 다 들어오는 아리백을 선언할 예정이어서 올 연말 안에 아마 30개 가까운 국내 대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리백은 이 풍력 태양광밖에 안 되죠.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수출 경쟁력,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리백 선언이 사실은 또 다시 한번 재생에너지의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미 다 예상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리백은 선언을 했지만 그걸 이행을 지금 아직 기업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행하는 방법들이 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 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그널들이 대기업들로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폭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아리백은 풍력하고 태양광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원전은 포함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포함 안 됩니다. 원전은 원래 포함이 안 되고 풍력, 태양광 또는 재생 가능한 바이오 에너지. 재생 가능. 네, 근데 뭐 그건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풍력, 태양광으로 채워진다 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사실은 좋은 점은 우리가 좀 골라 써야 된다고 보는데 뭐 일단은 그 정부도 이제 바뀌었고 하니까 원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전 뭐 조금 많이 위험할 수는 있죠. 우리 집 근처에 원전이 쓴다면 저는 뭐 반대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원전은 잘 사용하면 깨끗하고 싸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전에 대한 이 관점이 탄소 중립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원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전은 이제 폐기물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 영구히 거의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준위 방패장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것을 이제 달성할 수가 없죠. 근데 고준위 방패장을 건설하는 데만 한 40년 정도 걸립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서 원전 설치량을 뭐 늘리고 수명 연장을 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네. 실질적으로 과연 그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네네. 방패장에 대한 합의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있다 하더라도 건설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원전에 대해서는 뭐 센티멘트는 지금 되게 좋으나 네네. 국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수출에 조금 우리가 줄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주력해서 사실은 뭐 돈 많이 벌어오면 되죠. 예, 그런데 어쨌든 방패장 얘기도 중요하네요. 네. 자, 그런데 풍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고정가격 입찰제 풍력에서 이게 도대체 뭔지 요 질문하고요. 또 요거 풍력이랑은 상관없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왜 올라가는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가격 입찰제는 지금 네. 이제 국내에서는 태양광에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태양광 시장이 국내 연간 시장이 4기가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그 이제 핵심이 고정가격 입찰제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발생한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사주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핵심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풍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풍력은 준비부터 최종 실행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 사이에 많은 이제 변수들이 가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프로젝트들이 이 드랍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격 급변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풍력을 고정가격 입찰제로 하게 되면 국내의 풍력 시장이 기가 단위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난해 우리 설치량이 67메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가 단위 시장으로 가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폴리실리콘은 지금 이제 그 가격의 상승의 이슈는 워낙 중국의 수요가 좋고 그리고 신장 지구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입니다.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코스트가 굉장히 싼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재하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비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 공장이 중국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폴리실리콘 가격은 안정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피해를 봤던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이제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가격 입찰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 어쨌든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고정된 가격에 20년 동안 사줄게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하는 분들은. 수익성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은 중국의 이슈가 있군요. 앞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 고정가격 입찰제라고 한다면 그냥 느낌상으로 볼 때 풍력 단지를 많이 만드는 회사들한테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수혜주로 동국 SNC를 주목하셨는데 그 네. 배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국 SNC 이제 네. 우리 유일한 독립 타워 메이커입니다. 풍력 네. 타워를 국내에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요. 네. 이번에 고정가격 입찰제 안에 국산품 우대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품 우대. 네, 그래서 네. 어떤 풍력 터빈을 쓰든 타워는 동국 SNC를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국 SNC가 이제 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도 합니다. 그러면 CS 윈드한테는 안 좋은 뉴스입니까? CS 윈드는 아직은 국내에는 네. 생산 설비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 좋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괜찮다. 중립적이다. 근데 동국 SNC가 굳이 이번 정책의 고정가격 입찰제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자, 원전처럼 우리가 삼강 MNT가 그 하부 구조물은 이제 엄청나게 수출하죠. 뭐 미국, 캐나다 쪽에서도 막 그 물량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까지 배로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뉴스고요. 근데 그 풍력 기술도 우리나라 괜찮습니까?
터빈 기술은 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터빈 기술 말씀드리는 건데. 터빈 기술은 우리가 그래서 해외 업체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GE 같은 데랑 하죠. 그렇죠. GE나 G맨스 오늘 이제 두산이 네. G맨스하고 그 MOU를 체결했죠. 반면에 이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들은 우리가 세계 탑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산업의 활성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도 잘 만들지 않아요? 두산 못 만듭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잘 만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안 10년 했죠. 전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원전에 좀 집중하느라고 못했고요. 지금 이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해외 합작사와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합작사가 두산도 좀 논의를 시작했다. 풍력 기술은 터빈 기술은 그렇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좀 잘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업데이트를 할 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지금 오늘 보니까요. 삼성 SDI 목표 상향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에 뭐 집중을 하겠다, 기술력이 대단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근데 그때 이 신흥 SEC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하신 적 있어요. 근데 신흥 SEC가 삼성 SDI를 고객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업데이트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배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그동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메탈 가격들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전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았죠. 대표적인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게 반대로 가고 있죠. 네. 메탈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그동안 전가하지 못해서 실적이 나빴던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흥 SEC고요. 신흥 SEC는 알루미늄을 주 원재료로 씁니다. 네. 알루미늄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 이상 네. 급락을 한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까지 떨어졌다가요. 아하. 올 1분기는 4.9%, 네. 2분기에는 8.5%까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도면 이제 완전히 정상화가 된 것이고요. 마진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알루미늄 가격,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더 많이 만들어서 매출액이 일단 급증하는 게 가장 아하. 큰 네. 이유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작년 4분기부터 올 3월까지는 유례 없이 아주 급등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익이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흥 SEC까지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그 배터리 업종은 원자재부터 글로벌 경쟁, 다른 산업과의 연계 관계 등 이 굉장히 복잡한 지금 국면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배터리 업종에 투자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에 4680 배터리의 이슈, 수혜, 그다음에 왜 그걸 만드는지 뭐 이런 것도 조금 포함시켜서 코멘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터리 업종들은 네네. 이제는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조금씩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그 시총들이 커졌고 안에서 이 실적의 성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유럽이 좋을 때, 미국이 좋을 때 네.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국면에서 보면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셀 메이커, 네. 셀 메이커 안에서도 삼성 SDI, 네네. 그다음에 신흥 SEC 같은 네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네네. 삼성 SDI가 그 기존에도 이제 잘 하고 있었고 네네. 앞으로도 지금 4680 말고 그 유사한 어떤 신제품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삼성 SDI의 이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가 지금 네. 개발이 다 끝난 네. 4680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좀 더 높은 쪽으로 지금 그 R&D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를 하는 플레이어들, 부품이나 소재 회사들 또는 장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그 성장이 굉장히 좀 가시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뭐 물론 한병화 위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밀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저 알루미늄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셀 업체 사실은 원자재가 많이 필요한 셀 업체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신흥 SC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 하락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피크아웃 하면서 금리 인상의 우려가 조금 줄어들면서 성장주에 대한 그다음에 실적을 제대로 낼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다. 있을 것이다.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여기까지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셔서 한번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